승무패 13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실 분들은 무패로 원정팀 지로나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쇼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로 롱볼을 활용한 공격을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50.6%로 10위를 달리고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40%로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 역시 지난 1차전 맞대결처럼 지로나가 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지로나 쪽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크로스 통계인데 지로나가 크로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로나가 측면에서 올리는 퀄리티 있는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맞대결에서도 헤타페가 이 지로나의 퀄리티 있는 측면 크로스 공격에 적지 않이 애를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로나의 플레이메이커인 가르시아 선수가 올리는 얼리 크로스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 이 지로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 사이트에서도 헤타페의 수비적인 약점이 바로 측면 수비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헤타페가 고질적으로 측면 수비의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1대3으로 지로나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도 이 3실점 중에서 2실점이 지로나의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비롯이 됐었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번 경기에서도 지로나의 측면 공격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헤타페 쪽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우선 헤타페의 공격수인 에네스 위날 선수가 골 감각이 최근에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이 에네스 위날이라는 헤타페의 공격수가 이 만회골을 넣은 바 있고 전반적으로 헤타페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라이오, 발렌시아, 비아레알 같이 지로나 이상의 체급을 가진 팀들을 상대로 경기력과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전방 압박 통계인데 지로나가 압박에 의한 득점이 5골, 헤타페가 4골이나 될 정도로 양팀 모두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것을 슈팅이나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PDA 수치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센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로나나 헤타페가 PPDA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후반 90분 내내 압박을 가하는 팀들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때 그 압박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압박을 슈팅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양팀 모두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따라붙는 장면인데 이 지로나라는 팀이 쇼패스로 후방에서부터 풀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타페가 전방 압박을 가해서 지로나의 빌드업을 차단을 했고 헤타페의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한 방으로 만회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로나가 롱패스 비중보다 후방에서부터 쇼패스로 풀어나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작정하고 전방 압박을 효율적으로 건다면 지난 맞대결에서의 만회골처럼 이렇게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오히려 헤타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지로나가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 팀이고 이 득점력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지만
팀이지만 동시에 수비력도 세 번째로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고려한다면 헤타페의 최근 경기력과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경기력적으로 초안으로 무패 투폴만 잡았는데 현재 배당적으로나 해외 구매율이 의외로 헤타페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승리도 조금은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1번 경기부터 2월 회차가 부러지면 이 석이 죽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는 안전하게 승무패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무패 투폴로 지로나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아스톤 빌라 쪽으로 투표율이 50% 이상 몰린 상황이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공격수인 윌프레드 자아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사이드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4경기째 결장이 됐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공격수인 자아 선수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아스톤 빌라전의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두 팀의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자아 선수가 빌라를 상대로만 혼자서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아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자아 선수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역습 한방이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양팀 모두 역습 득점이 빌라가 4골, 크리스탈 팰리스가 3골로 두 팀 모두 역습 공격력이 뛰어난 팀인데 역습 수비면에서는 빌라가 역습 실점이 3골,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 실점이 0골로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역습이 통할 가능성은 이 크리스탈 쪽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 역시 최근에 5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와킨스라는 선수 역시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아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양 팀의 주포 공격수 맞대결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6경기 중에서 무려 5무를 캘 정도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상대 팀들이 맨유, 뉴캐슬,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리버풀처럼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은 강팀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 동시에 강점인 세트피스 한 방으로 꾸역 무승부를 캐오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만 8골을 넣을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 한 방이 좋은 팀이고 최근에 오무 과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중에 3골이 모두 세트피스 공격에 의해서 나온 득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현재 순위와 체급 자체가 비슷한 면이 있고 최근에 크리스탈이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빌라를 상대로 1승 1무 1패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경기 모두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게 점유율을 오히려 높게 가져간 경기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 역시 점유율을 무시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매치는 상당히 점유율적으로도 5대5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이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본머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트피스 날이 서 있는 크리스탈의 세트피스 한 방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의 최근 무자비 면모와 주포 공격수 자아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이 최근에 세트피스 한 방이 날이 서 있는데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크리스탈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가 전임 감독 체제였지만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두 경기 1무 1패에 승리가 없었다는 점 역시 이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 하나 정도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주전 골키퍼 파비안스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파비안스키 선수가 현재 눈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웨스트햄의 백업 골키퍼 아레올라 선수가 보통 컵대회나 유럽 대항전에서만 출전을 하고 이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에서는 연속으로 풀타임을 활약할 기회가 웨스트햄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이 아레올라라는 백업 골키퍼가 웨스트햄에서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를 딱 한 경기 선발로 출전을 했고 올 시즌 역시 교체로만 3경기를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선발로 출전하는 것은 올 시즌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레올라라는 골키퍼 역시 기량 자체가 괜찮은 골키퍼인데 그래도 선수의 리듬이라는 것이 이 컵대회나 유럽 대항전만 소화를 하다가 이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연속으로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리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깨질 수가 있는 이 골키퍼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의외로 골문 쪽에서 이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브라이튼 역시 특유의 경기력은 좋은데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마무리가 아쉬운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는 브라이튼이고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2승 1무 1패 과정에서 승리했던 경기가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리는 슈팅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 브라이튼의 최근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브라이튼이 골 결정력에 의외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최근에 에반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왼쪽 측면에는 미토마 카오루라는 일본 대표팀 측면 자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웨스트햄보다 훨씬 뛰어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FA컵 경기에서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브라이튼의 솔리마치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지만 이번 경기는 복귀 가능성이 더 높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에스투피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왼쪽 측면 수비 공격 쪽에서는 다소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가 노팅엄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웨스트햄 역시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팀인데 그래도 잉스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스 선수가 주중 맨유와의 FA컵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 소속으로 FA컵 경기를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출전 규정에 의해서
강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빵빵한 체력으로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는 잉스 선수가 선발로 출전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잉스 선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웨스트햄의 측면 자원인 벤라마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이 최근에 브라이튼이 10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4승 6무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있는데 최근에 브라이튼이 웨스트햄 상대로 2연승을 거두기 전까지는 양팀이 맞대결을 펼치면 6연속 무승부가 나왔었을 정도로 상성적으로 무승부가 많았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도 충분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브라이튼이 또다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많은 슈팅을 때리고도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올 시즌 브라이튼은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웨스트햄을 상대로 세트피스로는 득점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승리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 공동 꼴찌를 달리고 있는 웨스트햄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매치입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리즈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7경기로 포터 감독 체제에서 골 결정력 난조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득점 통계인데 첼시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21.81골인데 실제 득점은 16골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21골인데 2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올 시즌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나쁜 시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주포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이후에는 확실히 득점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넣었던 주포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고 나서 리즈가 골 결정력에 난조를 보이고 있고 리즈의 백업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펜하임에서 새롭게 영입한 공격수 리터라는 선수 역시 아직까지 리즈에서 데뷔골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즈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최근에 첼시와 리즈가 만나면 난타전 구도가 펼쳐졌던 매치업이지만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주중에 한폴만패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첼시의 핵심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의 패스 정확도인데 이 티아고 실바라는 중앙 수비수가 롱패스 정확도와 패스 정확도가 첼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 자원인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리즈전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티아고 실바 선수가 빠지는 것은 수비적인 누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첼시가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티아고 실바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 첼시가 모든 대회 승률이 40.7%인데 티아고 실바 선수가 없었을 때는 승률이 16.7%로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수에 걸쳐서 첼시가 티아고 실바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첼시 쪽으로 가는 이유는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최소 승점, 공동 선두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팀이고 현재 첼시를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에는 리즈를 상대로 맞대결 3승 2무 우위에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점 역시 그래도 첼시가 홈에서 꾸역승은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캉테 선수가 현재 오랜 장기 부상을 털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캉테 선수가 바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만약에 리즈전에 캉테 선수가 출전이 된다면 이 캉테 선수 특유의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수비력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그래도 첼시 사이드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첼시의 빈공과 핵심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의 결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토트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승무패 분석에서 토트넘 대 첼시 경기 포인트를 제가 토트넘은 후반전의 팀이기 때문에 전반전만 잘 버텨내고 첼시가 후반전 실점이 많다는 점에서 후반전에 토트넘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트넘이 전반전을 0대 0으로 마친 다음에 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첼시를 2대 0으로 제압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대하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록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력이 두 번째로 빈곤한 팀이지만 올 시즌 울버햄튼이 넣은 리그 18골 중에서 61%에 해당하는 11골을 전반전에 넣었을 정도로 의외로 전반전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시작 직후 15분까지 극초반에 가장 많은 골인 5골을 몰아넣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홈에서 초반부터 거세게 토트넘을 몰아쳐서 만약에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토트넘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버햄튼의 전반전 성적인데 홈과 원정에서의 전반전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3승 7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6무 4패보다 근소하게 홈에서의 전반전 성적이 더 나은 부분이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또다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특유의 빈공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후반전은 토트넘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이 35골인데 이 35골의 실점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23실점을 후반전에 몰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넣은 46골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31골을 후반전에 몰아넣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의 후반전 수비 집중력 저하를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약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오히려 홈 경기에서의 전반전 성적보다 원정 경기에서의 전반전 성적이 근소하게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6무 4패의 전반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원정에 가서는 토트넘이 5승 3무 4패로 홈보다 나은 전반전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울버햄튼으로서는 토트넘의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울버햄튼 상대로 리그 8경기 4골로 그리 강하지 않았었다는 점과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역시 리그 8경기를 울버햄튼을 상대로 치렀는데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원투펀치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울버햄튼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패턴적으로 리그 3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3연승의 기회가 4번이나 있었는데 그 3연승 문턱에서 1무 3패로 3연승이 좌절이 됐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4번 정도의 패턴이라면 이번에도 리그 3연승 없다의 패턴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2연승 뒤에 모두 원정 경기에서 3연승이 좌절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력이 떨어지는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리그 3연승 없다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울버햄튼이 최근에도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이 울버햄튼이 올 시즌 7골로 적지 않은 팀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세트피스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근에 울버햄튼 원정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강점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알메리아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알메리아가 홈에서 꺾은 팀이 다름 아닌 바르셀로나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라리가에서 항상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이 성향과 팀 컬러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르셀로나가 한 차원 더 위의 팀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꺾었던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인데 알메리아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알메리아가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심하고 특히나 홈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은 최근에 라리가 원정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이 후반전에 추가 시간 극장골로 가까스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내용적으로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 맞대결 사례인데 알메리아의 홈 경기에서 유독 비아레알이 무승부가 많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통계들이 많지만 유독 알메리아 홈에서는 양 팀이 만나기만 하면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알메리아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많았던 상성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양 팀이 알메리아 홈에서 맞붙으면은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에 비아레알 원정에서 올 시즌 처음 맞대결을 펼쳤을 때도 비아레알 쪽에서 2명의 퇴장자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은 레드카드가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레드카드가 상당히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경기 심판을 찾아봤는데 이 푸에르테스라는 심판이 주심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2경기에서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2번밖에 없어서 두 번째로 관대한 성향을 가진 주심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퇴장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메리아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좋다는 점인데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 8골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특히나 홈에서는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3골밖에 없는 최소 실점 2등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이 의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비아레알이 알메리아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올 시즌 알메리아가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한다면 최근 알메리아의 홈에서 비아레알과 맞대결 무승부가 많았던 상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직전 맞대결도 거의 무승부로 끝이 날 뻔했다가 극장골로 승부가 갈렸던 만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걸리는 통계는 이번 경기 주심을 보는 푸에르테스라는 심판이 12경기를 관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승부 승률이 8.3%로 가장 낮았다는 심판의 어떤 통계 때문에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양 팀의 성향이나 최근의 경기력 등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보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스터시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릎 부상 여파로 최근에 2경기에서 결장이 됐었던 이 제임스 매디슨 선수인데 이번 사우스햄튼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매디슨 선수가 중요한 것이 이 매디슨이 올 시즌 레스터시티 경기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 결장이 됐었는데 레스터가 매디슨이 빠졌던 경기에서 7경기 1승 6패로 굉장히 저조했던 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매디슨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4부 리그 팀과의 FA컵 홈 경기에서 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레스터 역시 주중에 2부 리그 상위권 블랙번과의 FA컵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최근에 좋았던 경기력이 잠시 주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2m의 장신 공격수 오누아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최전방에서의 제공권이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레스터시티 역시 2m의 장신 수비수 수타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오누아추 선수의 높이를 어느 정도 이 수타 선수가 제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레스터가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레스터가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매디슨 선수의 복귀가 불발이 되거나 선발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사우스햄튼 역시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를 앞세워서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직전 FA컵에서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고 이 레스터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특히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처리하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딱 2배가 증가되는 수비적인 약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홈 원정에 따른 유불리는 그렇게까지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레스터의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이 무승부 정도의 사우스햄튼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1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